안녕하세요, 조미드래곤입니다. 이번에는 좀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해요.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번에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번에 갈 곳은 그래도 좀 가까워요. 제가 사는 데라. 장성에 있는 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를 좀 사전조사를 좀 했었어요. 사전조사를 좀 했었는데 여기가 할머니 귀신과 할아버지 귀신이 보인다고 무당분이 무당 두 분이서 오는 유튜버인가? 거기서 한번 왔다 가시고 폐가 유튜브 분께서 한번 왔다 가셨는데 그게 크기가 넓진 않아요. 넓진 않는데 거기가 낙서가 되게 많아요. 낙서가 되게 많아가지고 좀 낙서에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는데 모자이크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모자이크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완전 게임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연 하나 이제 2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좀 하고 쓰레기도 좀 줍고 가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길게 안 하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15분입니다. 네, 출발하는 시간 치고는 그러게 늦은 시간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얼굴도 부었어요 지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래도 얼마 먼 곳은 아니니까 이번 방송은 해 뜨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해보고 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왔네요. 지금 3시 55분입니다. 여기에요. 회 장례식장. 이름이 효 장례식장이란 곳이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농장이 있네. 맞아, 여기에요. 근데 인가가 너무 가깝다. 오. 그대로 있네요. 주위가 생각보다 인가랑 근접해 있어요. 좀 조용히 갈게요. 여기부터 들어가보자.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해서 유리가 다 어질러갔어. 싱크대도 있고요. 여기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쉽고. 여기도 아이들 탈선 장소로 되게 유명한데 유리 돌 던진 거 봐야 돼. 유리가 싹 다 깨졌어. 오늘 조금 긴장감을 위해서 넥라이트는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사전조사 해본 경험으로는 주위가 좀 밝더라고. 돌이랑 돌은 다 던져놨어. 보일러네요. 다 뜯어놨구나. 문도 부숴놨어. 위로 열어야 되구나. 다 부숴놨네. 소주병 날 버려져 있고. 새우다. 안녕하죠. 와, 변기 안을 보고 싶지 않네요. 멀바. 보기 멀바 임마. 안 열리네. 어차피 근데 여기 다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라 쭉 안 열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열 수 있어요. 아까 이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시체 없는 혹시 주검 이렇게 두르는 망석은 아니겠죠? 2층 올라가 보자. 전체적으로 꿉꿉한 냄새가 납니다. 거울도 많고 꿉꿉한 냄새 나요. 분양실이다. 화장실. 전기도 다 끊어져 있네요. 보면은 분양실에 화장실. 우와. 근데 폐쇄된 거 치고는 뭐 굴이 심하게 훼손되진 않았네요. 여기는 부양실이네요. 여기도 에어컨이 있네. 에어컨이 그대로 다 있어. 신라면. 장판은 그거네요. 필름이다. 사다리가 있네. 아, 옆건물이구나. 저기 시체 한 치수 있거든요. 저기가. 저길 가야 되더만, 여기는. 화장실 있고. 여기는 청소를 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괜히 물건 훔쳐가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청소를 스킵해야 될 것 같은데. 길가 바로 보이네. 다구네. 너무 이르게 온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이. 사사시네, 사사시. 유리 깨져 있는 거 봐.
코다리, 홍어, 나물, 음식들입니다. 제 음식들. 물보일러. 신라면이 많네. 문을 안 열리니까 작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가죠. 신라면. 다 빈 껍질이네요. 방석이 들어있네. 소주병 깨져 있고, 각 티슈에. 다 유리가 박살이 났네요. 에어컨. 사과도 서울 있어.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지, 나는 그러면? 아무튼 뭐 2층은 이런 풍경이네요. 뭐 딱히 특별한 거는 없어요. 다 요런 낙서들이 다 해놨어. 여기도 아이들 탈선자소라고 하더라고. 옆길로 해서 갑시다. 옆에 사무실도 있더라고. 옆에 사무실 쪽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무실. 생각보다 돈 되는 물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정리가 안 되고 안 가져갔네, 사람들이. 달력은 2018년 9월에서 멈춰 있습니다. 프린터, 복합기, 명함도 그대로 있고. 여기서 커피를 드셨네. 보약. 보약 터져가지고. 명함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그래도 들렸는데 명함 하나 가져가줘야지. 막아놓는다고 막아놓은 것 같은데 주차하니까 그런가. 아까 2층은 이쪽으로, 아까 옆에 들렸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 같아. 그리고 여기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다 보이니까. 보면 마스크, 손소독제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때까지는 운영을 했다는 거야, 여기가. 근데 어둡긴 어둡다. 이렇게 보니까. 런닝머신. 바나나. 제 올릴 음식들이지.
여기는 이제 뭐 음식 창고라든지 그런 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커피도 널브러져 있고 의자도 있고. 일단 건물 메인들은 다 이렇게 둘러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를 남았죠. 이 건물에서 저번에 무당분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할아버지랑 할머니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일단 뭐 저는 잘못 느끼기 때문에 주위 한번 둘러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석구석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 여기는 밭이네요. 보이셨죠? 식당 안녕하십니까.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다 하더라도 모르니까. 여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실전입니다. 현장이에요. 조심해야 돼. 현장은 꼭 조심. 음식 창고네. 여기는 식당으로 쓰여졌구나. 우와, 거미줄 봐. 거미줄. 들어가서 하나씩 구석구석 보고 싶진 않네요. 하고 여기 또 두 번째 창고. 쬐깐하겠네요. 조금 음식물들 남은 것들이 썩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주무신데, 저번 영상에서 막 여기서 재를 올리시던데. 제기들이 이게 많네요. 보니까 여기서 그거 했구나. 당직이나 그런 거 하시면서 좀 깨끗하네요. 다 쓰여졌던 데 같습니다. 뭐 누수자분이 지내가는 그런 흔적은 안 보이네. 이 동식 창고. 제기들 널브러져 있고. 대부분 제기들이네. 야, 근데 진짜 그 뭐지? 제가 넥라이트를 껴가지고 엄청 밝아 보였잖아요. 맨날 어디 갈 때마다. 후레쉬 하나만 들고 가니까 느낌이 다르네. 조금 더 어두워 보여, 모두가. 근데 메인 소전 자체가 밝아가지고 이제 두 군데 나왔습니다. 화장실이랑 시천지소. 메인이죠, 메인. 나는 여자실부터. 뭐야? 화장실이 바로 있네? 갖고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뭐 쓰기 불편하겠다, 이러고. 겸손하게 만들어놨네. 굽어 들어가지고. 아이고. 장인 화장실은 아예 이런 식으로 공용으로 놔둬놨네. 남자 화장실이랑 여자 화장실 너무 붙여놓은 거 아니야? 변기안은 그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메인 이벤트 안치실입니다. 그럼 준비 다 하겠습니다. 개방해 보겠습니다. 우와. 시체는 취소입니다. 여기서 닦고 막 그러셨나 보네. 에단이랑 이게 다 있잖아요. 새가 죽어있어. 새끼들이 빠져있는데. 삼배. 여기서 닦기도 하고 안치도 시키시나 보네요. 다 닦고 갑시다. 여긴 감염병이었네요.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오, 냉장고에 냉장고. 근데 역시나 다른 데보다 서늘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는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잖아. 서늘한 거예요, 같은. 문 닫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지만 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금방 둘러보네요. 작아, 생각보다. 안치실이. 야, 그러면은 이거 그거 어디서 하냐? 여기서 그걸 못 하잖아. 뭐야? 일배스러운 낙서도 있고. 여기는 그래도 취식을 만들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막힌 데가 여기였구만. 여기가. 아이씨, 잠겼어. 쓰기 잠겼어요. 맞아. 여기가 진짜 메인이었네요. 좀 허무하다. 그래서 괜찮은 두 번째 장소도 알아왔어요. 근데 거기는 귀신 나오는 데는 아니고, 이제 이 안에서 취식해버리고 그러면은 낙서들이 안녕, 이건 괜찮네. 그래도 낙서하면 안 됩니다. 어디 건물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뭐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전부 다 뒤집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해봅시다. 거기서 밥 가게요. 시간이 4시 19분. 처음 도착. 안 오네. 분이니까 아마 그쪽 가고 있으면은 가면은 해 뜨고 있을 것 같은데, 한 해가 한 새벽
4시 50분이면 떠버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밝잖아. 금방 뜨더라고요. 잘 있다 갑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제사도 하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미 채를 다 올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해서 안 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자리 깔고 해버리면은 불법 침입인데 안 그래도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좀 더 그 근처 저수지 같은 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되게 어두워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 장례식장 빠이빠이.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바로 장성호예요. 여기 보시면은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갑니다. 일단 준비하고 장비 내리고 해야지. 여기 올 줄 알았으면 장비 좀 차고 갈 걸 그랬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차가 많이 지나가요. 물이 다 말랐다. 저기 앞에다 깔아야지. 새가 이렇게 처절하게 울어. 야, 장성호다. 우와. 살목진이 잽도 안 되게 큽니다. 물고기 튀는 거 봐. 여기 베스 진짜 많이 낚여요. 그러면 여기 자리 좀 깔아 보겠습니다. 아,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렸네요. 진짜. 왜냐면 저기까지 갔다 오는 데가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벌써 파래버리잖아. 파랗죠, 하늘이. 지금 시간이 5시 19분이야. 일단 검선평 빨리 할게요. 일단 갔다 온대. 검선평으로 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고스트 스팟 중에 딱 하나, 그 어디야, 시찬치소. 거기는 진짜 무서운 느낌이 좀 싸늘했어요, 몸이.
그리고 기압이 지금 비가 전날에 오고 나서 오늘도 원래 새벽 6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바뀌더라고, 다. 오늘은 비가 없는 걸로. 원래 좀 비 올 때 들어가 볼까 했었는데요. 실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멘트가 계속 끊기네. 아무튼, 어깨가 무거웠어요. 어깨가 무거웠는데, 그래도,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시체한 지수 언제 보겠어, 이렇게. 폐병은 그런데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는. 한 번은 가볼만 했어요. 그리고 또 장점, 단점이자 장점. 짧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짧아서. 여기 뭐 나가지고. 아무튼, 짧아요. 굉장히 짧아가지고, 몸 편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아시잖아. 전에 갔을 때가 충렬요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갔다 온 데는 굉장히 짧기도 하고, 한 20분 돌았나? 20분 도니까 다 도는데. 근데 시체한 지소만큼은 조금 싸늘했어요, 거기는. 워낙 유명까지는 아니지만 전남 쪽에서는 그래도 고스트 스파 쪽으로 좀 있는데, 문제는 거기도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낙서하고 때려 부수고 창문 깨는 것도 그거잖아요. 던져가지고 나 이렇게 무서운 데에다가 돌 던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이들이니까 그래 이해를 하는데, 다 큰 어른이 그러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원래 그 안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가도 가깝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길가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인적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해될까봐. 그리고 사연 이야기할 때 시끄럽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막 쭈글쭈글거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째려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저도 한번 여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긴 했는데, 표정이 물어보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나왔습니다. 점점 밝아져 버리네. 그럼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오, 대표였다. 뜨거. 문제는 바보같이 제가 반합을 놔두고 와서요. 오늘은 흉가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반합을 놔두고 왔어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흉가밥은 스킵하고 커피 마시면서,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 안 돼. 그래도 뭔가를 먹는 먹방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해. 이거 난로 있는데, 저 난로에다가 보시면 여기 난로 있는데 커피 올려놨어요. 커피 올려놓고 했는데 커피만 마시고 그냥 저기 난로에다가 구워버리잖아요. 저거 그러면은 저 난로 다 작살납니다. 못 써요 다음부터. 그러기는 하지 마시게. 밖에 나와서 공포라디오 한다는 거에 스팟 갔다 오고 공포라디오 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먼저 공포 사연하고 공포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어떻게 할 건지 뭐는 그런 비전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 주저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야기는 저희 박웅님께서 댓글로 제가 신청한 사입이나 오컬트 이야기 언제 해요? 계속 물어보셔. 댓글마다.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주식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기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약간 컨셉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사연 2CH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입이 뭐 종교 관련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많은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께서 하셨더라고. 나도 하려고. 이럴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웃도어에서 하는 거는 그 똑같은 중복이어도 뭔가 새롭잖아, 감이. 아, 근데 이어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몰입감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 소리를 벗삼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연기 톤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게 길어요. 장편이에요. 해 뜰 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 다 끝나면. 2개 갖고 왔어요, 오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공포라디오 아웃도어 특집 실화 2CH 이야기. 어느 종교 시설의 지하. 이것은 17년 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렸기에 약간 남은 기억에 그간 남겨뒀던 메모를 읽으며 최대한 과장 없이 기억을 복원해봤습니다. 나의 고향은 꽤 시골이었습니다. 기억나기로는 농가산에 둘러싸여서 놀 곳이라 해봐야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은 걸려야 나오는 노래방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 벽천에 1991년 어느 신흥 종교단체의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건설 예정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부딪혔고 우리 부모님도 종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장과 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언론에 호소해가며 투쟁을 이어갔지만 종교단체 측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획은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관해서는 현지에서도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돌았는데 아마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현의 거액을 기부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추측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돈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죠. 종교시설은 우리가 사는 지하 가장자리에 지어졌습니다만 그 부지 면적은 도쿄도 2개에서 3개는 좋게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이 척박하게 버려진 땅이라 값이 쌌던 거겠죠. 그 시설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쯤 완공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저기 가까이 가지 마라 던가 그쪽 신자들이라 말 섞지 마 라고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후 나는 반 친구들과 함께 슬쩍 거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약쪽 위에는 마치 한야 같은 모습의 무서운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놈들은 우와 저게 뭐야? 악마교가 틀림없어 악마교! 라고 신나게 떠들어댔고요. 그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라던가 한야단체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가할 때면 호기심도 있고 심심풀이도 할 겸 그 주변을 자전거로 돌아보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럴 때마다 신자가 되었건 시설 관계자가 되었건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인기척도 없는 데다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다 보니 건설 단계에서 시위까지 하며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 시설에 대해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 다들 그 시설에 관해 까먹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A가 야 저기 담력 시험하러 가볼까?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A가 말하기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던데 악마교 건물에 예쁜 여자가 드나든다더라. 매일 가게에 물건 사러 온다던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A네 집은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의 말에 따르면 그 악마교 사람들이 매달 2~3만 엔어치씩 쇼핑을 해가서 부모님이 무척 신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로는 거기 사람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대.
별로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래? 나는 물론이고 다른 녀석들도 딱히 놀 곳도 없는 동네에서 하루하루 지루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었으니 그 제안은 무척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들 신이 나서 그럼 한번 가보자. 는 분위기가 되어 담력 시험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멤버는 나랑 같은 반이던 A, B, C, D 4명과 후배였던 E, F까지 남자만 7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몸도 다 크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7명씩이나 있으니 별로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합 장소는 시설 근처에 있는 문 닫은 우체국. 내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A, B, C와 E는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분이 지나도록 D와 F가 오질 않아 결국 우리는 5명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고 걸어서 문 앞으로 갑니다. 우와, 역시 한밤중에는 무섭네. 야, 랜턴 하나 더 갖고 오길 잘했다, 야. 잡담을 나누며 문 앞에 섭니다. 거대한 문 앞에 서자 문에서 한참 떨어진 시설 안 건물 한 곳에 불이 켜진 게 보였습니다. 우와, 신자들은 아직도 안 자나 봐. 악마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들 낄낄거리며 농담을 건네고 있는 와중에 C가 야, 근데 이거 이래서는 안에 못 들어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가 내가 다 알아놨지. 옆에 돌아가면 작은 문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야, 그런 거 빨리 좀 말해라. 우리는 벽을 따라 코너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작은 문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가 손으로 문을 밀자 안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 크기의 문으로 5명이 차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엔 랜턴을 켰다 껐다 하면서 건물 안 공터를 빙빙 돌았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잖아. 건물 가까이 가면 위험할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시시한 나머지 시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지 않은 정문에서 시설까지 100m 정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습니다. 그 앞으로는 큰 건물이 3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괴상 야릇한 디자인의 외관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걷고 있자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이 켜진 깨끗한 공중 화장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덩그러니 지어진 화장실 주변은 하얗고 깨끗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벤치까지 놓여져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A는 야, 좀 쉬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야, 들키면 위험하잖아. 라던가 들키면 위험하니까 빨리 한 바퀴 돌고 가자 라고 말합니다. 나 역시 들키면 경찰 부를지도 몰라. 좀 있으면 졸업인데 괜히 사고치지 말고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럼 한 대만 피우고 갈까? 다들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자 A가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말하더니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랑 C는 야, 저 새끼 몰래 들어온 주제에 화장실 쓸 생각도 하냐 라던가 야, 똥 싸면 악마한테 저주받는 거 아니야? 라며 낄낄대며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뒤 A가 화장실 안에서 야, 좀 와봐. 여기 재밌는 거 있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몰래 안으로 들어가 보니 A는 이거 봐, 이게 뭐 같아 보이냐? 라며 화장실 계단실을 가리켰습니다. B가 야, 화장실이잖아 라고 대답하자 야, 문 열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B는 야, 뭐야 라고 투덜대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째서인지 안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야, 이상하지? 이거? 다른 칸은 다 변기인데 여기만 계단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애시당초에 A의 언동이 계속 수상했습니다. 갑자기 담력 시험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
옆에 있는 문을 알고 있던가 화장실 문을 일부러 연 것까지. 나는 A에게 야, 너 설마 여기서 똥 싸려고 그랬냐? 라고 물었습니다. A는 아니 뭐 그런 거지 라며 대충 말을 돌린 후 밑에 내려가 보지 않을래? 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야, 너 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빨리 가자고. 여기서 꾸물거리면 무조건 들킨다. 그러자 A는 야, 나 무서워서 그러지. 잠깐 내려가 보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 그러냐? 라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A가 날 도발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요. B 역시 야, 나도 안 갈래.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야,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 내려갔다 올까? 라며 A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너희들은 그래도 용기 있네 라면서 계속 나와 B를 도발했지만 B는 야, 나 안 갈 거야. 너희는 마음대로 갔다 오든 말든 해라 라고 내뱉듯 말했습니다. A는 그럼 우선 셋이서 내려가 볼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와 B는 화장실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주변은 거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에는 창문도 잔뜩 있었기에 밖에 나갔다가는 들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B는 야, 오늘 A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러게 오늘 좀 이상해. 왠지 일부러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B 역시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 후 나는 B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들키면 어떨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분가량 지날 무렵 야, 얘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며 슬슬 나도 B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B는 야, 우리끼리 돌아갈래? 라고 말을 꺼냈지만 두 개 있던 랜턴을 다 계단 밑으로 간 녀석들이 가져가 버린 터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문을 찾는 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는 마지못해 계속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벅저벅하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도 B도 갑작스러운 사태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 야, 큰일 났다. 사람이 왔어. 위험한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순간에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을 가득 찼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들렸기에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며 주변 구조도 모르는 우리는 길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B는 야, 큰일이다. 이리 오고 있어. 어쩌지? 라며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야, 이리로 오는 게 알릴 수도 있을 거야. 오면 안으로 숨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확실히 우리가 있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B가 갑자기 계단이 아닌 다른 칸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 칸도 그 옆 칸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B는 야, 젠장! 문이 닫혀있어! 라며 작게 소리쳤습니다. 발소리는 대략 15m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화장실까지 올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B 역시 나와 같은 애감을 한 듯 했습니다. 나도 B도 그 자리에 딱 굳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B는 야, 어쩔 수 없네. 야, 내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야, 진심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 정체의 물을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만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 숨는 곳도 없고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그 길을 잃은 채 그대로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심야의 종교시설에 숨어 들어왔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발소리가 화장실 근처에 다가오자 나와 B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계단은 의외로 짧아서 10단 정도 내려가자 바닥이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보다 앞에서 걷던 B가 앞을 더듬더니 문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오렌지색 꼬마 종구가 몇 개 달려 있어서 방 전체가 옅은 오렌지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와 B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다다미 15장 정도의 크기에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다음 방 가운데에 커다란 원형의 물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게 세로로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 훌라후프는 무척 거대해서 방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야, A랑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여기 없잖아. 하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B는 모르겠어 하고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쫓던 발소리는 예상대로 화장실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들려옵니다. 3에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뭐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마다 무슨 말을 중얼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피는 아래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뭔가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당시 유행하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내용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화장실에서 들리는 중얼중얼대는 목소리는 서너 명에서 10명가량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아차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벌벌 떨려왔습니다. 중얼 하고 들려오는 기분 나쁜 말소리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뚝 끊치더니 끼익 하고 문이 2개 연속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다시금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화장실 칸을 열어보라는 소리라는 거 알아차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애초에 다른 칸들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들어있던 건 아닐까? 비도 그 가능성을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분명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연 게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인내심의 한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데는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B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중간쯤 내려왔을 무렵 B가 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내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B가 그 둥근 고리 안을 향해 점프하는 순간 B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B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공포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과 훌라후프 사이에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뒤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에서 일부러 그러는 듯 얼굴만이 슬쩍 나타납니다.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노인이 얼굴만 내민 채 나를 보고 있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띄운 채로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긴 백발에 왕관을 눌러쓴 주름투성이의 노인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기의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한눈에 나는 이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내가 사과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그 소름 끼친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나는 흐 하고 꼴사나운 비명을 지르며 비처럼 홀라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이씨, 비 오나? 비 올 것 같아요? 비 오는데?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눈을 뜨자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멍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팔에는 주사바늘이 박혀 있고 나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기후 상반신을 일으키는 데만도 3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자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생각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후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의사 몇 명이 방으로 들어와 내게 말을 건넸지만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아까 꽁꽁 네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꽁꽁, 넌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젠 괜찮을 거야.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시간의 감각은 영 돌아오질 않아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어머니인 듯한 사람과 젊은 여자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땡땡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자처하는 여자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며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나를 보며 오빠 잘 돌아왔어 라며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여동생은 없습니다. 3살 많은 대학생 형은 있지만 여동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실 겁니다 라는 소리를 어머니인 듯한 여자와 여동생인 듯한 여자에게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내게 오늘은 엄마가 계속 같이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의사에게 나는 땡땡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여동생도 없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억에 좀 이상이 라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탱탱아, 너는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 그냥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 충격마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날 필사적으로 격려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충격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갈래요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어나자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져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와 간호사, 여동생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바로 아까 전과 같이 느껴지는 그날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기묘하게도 정신을 차리고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일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두렵기도 했지만 부축해준 의사와 여동생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변을 본 후 손을 씻으려던 나는 거울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비친 얼굴은 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나는 심각한 혼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나는 그대로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부모라고 말하는 이들과
여동생이라는 여자, 병문안을 온 친구라는 이들에게는 나는 땡땡이 아니고 당신들 모릅니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A와 B에 관해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기억장애라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A나 B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득에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모두를 내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의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며 나는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 쓰러졌고 그 후 입원했다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카나가와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카나가와라는 현 이름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단위도 N이 아니었고 도쿄나 일본이라는 이름도 완전히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에게 그럼 원래 네가 있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렸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A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아 같은 반 친구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이는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 훌라프 안으로 뛰어든 이야기를 의사에게 몇 번 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건 네가 자고 있을 때 꿈일 뿐이야 라며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나 자신 역시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고 이전에 살던 삶과 세계는 다 꿈이었다고 진지하게 믿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선택지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가족과 함께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니? 라고 부모님 내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집에 처음 보는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상담을 받아가며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수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단어와 정보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은 전부 처음 듣는 것이었고 역사에 관한 것들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적응하지 못해 존댓말을 쓰고 바지나 속옷 같은 것도 보여지기 싫어 직접 세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가족이라고 마음을 먹자 이전의 인생이 마치 전생이나 꿈 같은 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서서히 이전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과 형의 얼굴도 애 시골거리도 떠올리려며 한참을 생각해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던 노인의 얼굴을요.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횟수도 줄어간 끝에 반년 만에 나는 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0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였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과 지내며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도 본 적 없는 방송투성이라 무척 재밌었으니까요. 이전에 살던 곳과는 달리 카나가와 현은 도시였기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돌아오고 한 4달 정도 지나고 나서 뜻밖의 형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즈음 나는 숙제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들 중에 0000이라는 글자가 적힌 책이 들어왔습니다. 종교 관련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0000이라는 이름은 내가 마지막 밤 들어갔던 그 시설을 지은 신흥 종교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손에 들고 필사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0000은 이 세계에서는 꽤 거대한 종교 단체인 듯 했습니다.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무명 신흥 종교 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나는 그 종교 관련 책을 몇 권씩 사서 읽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무의식 중에 0000이 꿈에 나온 것뿐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기껏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 가족과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등학교에 복학하고 사고의 그늘을 떨쳐낸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걸고 있는 기대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과거를 잊고 못 본 척 하기로 결심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인지 의아하시겠죠. 지난달 우리 집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익명으로 쓰여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작스레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마 날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찾는데 무척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당신은 땡땡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편지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약혼 자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거기 써진 이름을 보고도 내게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과거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 이상하게 나는 공포도 기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의 일처럼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주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내 이름은 00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나와 당신만이 있는 듯합니다. 이번 달 25일 저녁 7시에 땡땡역 앞 00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에게 급히 전할 것이 있습니다. 꼭 혼자 와주시길. 내겐 땡땡이라는 이름을 봐도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어쩐지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든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에 일을 말하다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기왕이면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만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렇게라도 모든 사실을 적어 남겨두려 합니다. 재밌다. 이야기 진짜 재밌다. 날씨가 너무 흐리고 아까 비가 왔어요, 막. 난로 꺼졌다. 따뜻해. 따뜻하다. 배터리 별로 없다. 어떡하지?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놔두면 되지.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요. 재밌네 이야기. 근데 막 비 오고 옆에 차 소리 막 들리죠. 왕 가는 거. 따뜻해. 커피 따뜻하다. 이야기가 장편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중간에 이야기하는데 막 얼굴에 빗물이 맞아가지고 비 다시 안 오네. 아까 물방울 막 떨어졌거든요. 불안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입이 떨려. 불안해가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갑자기 쏟아질까 봐 콱 하고. 그러면 장비 다 갖고 가야 되거든요. 카메라 물 들어가면 큰일 나. 한동안 아웃도어 못해요. 다 고칠 때까지.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 왜 이렇게 NG가 많은지. 뭐야.
아무튼 이야기 재밌었네요. 중간에 비 와서 지금도 좀 이따 내릴 것 같고, 지금 날씨가 완전, 지금 6시 3분이거든요. 지금 6시 3분이 보여드릴게. 6시 3분 4분 됐어. 6시 4분인데 완전 날씨가 굳어요. 지금 구름 다 끼고 진짜 소나기 내릴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일단 다음 이야기 바로 또 시작할게요. 되셨습니까, 박국님? 이야기 너무 긴데, 막 빗물 맞아가면서 하니까, 어렵네요. 빗물 맞으면서 하니까 막 이야기가 흐름이 끊겨요, 막. 그러니까 막 세게는 안 왔는데, 이슬비가 내려가지고, 막 갑자기 아까 툭툭툭 얼굴에 맞아, 막. 안개비라고 해야 되나? 이슬비라는 말이 없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장례식장 갔다 왔으니까 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는 좀 짧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한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익숙해. 리메이크라고 할게요. 이번 이야기 공포라디오 아웃도어 특집 실화 리메이크 2종 카페에 올라온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어요. 지방 4년제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 병원 장례식장 소장의 꼬임에 넘어가 전문대 장례 복지과에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장례식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대개 병원 장례식장이 다 그렇듯이요. 그런데 사장이 정말 후레자식이라 사무실에 CCTV를 얼마나 설치했는지.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으면 밤에 불 끄고 자는데요. 사장이 술집 같은 유흥업소를 같이 운영해서 새벽에 자주 왔다 갔어요. 어떤 날은 아침이 다 돼서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못 자게 하려고 철야를 하게 했어요. 2인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사무실 전면이 유리였어요. 밖에서 다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 빈소, 접객실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사무실 좌측 정면에는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상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2시 반쯤 되면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원 중에 장례식장에서 오래 일한 39살 총각이 있었어요. 그는 14살부터 장의사 일을 했다고 했죠. 그 직원이 그러더군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 내려서 빈소랑 저켓이 쭉 돌아다닌 거 아나? 저는 뻥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깜깜한 복도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착착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직원이 야, 니도 들었나? 하더군요.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돼 안치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죠. 다음날 사장님께 보고하고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더라고요. 이 일을 계속 이어지면서도 저는 몇 달을 더 근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 춘천에서 온 한 남자분이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으로 오셨어요. 가족들이 직접 모셔왔고 사인은 실족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보통 넘어지면 앞이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이분은 머리, 앞과 뒤가 다 깨져 있었어요. 코도 부러지고 이도 다 깨져 있었고요. 게다가 고인의 옷은 남루했고 냄새도 심했어요. 노숙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았죠. 그런데 가족들은 평범해 보였어요.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굉장히 울부짖더군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고인을 잠시 수습하며 지저분한 부분을 닦아내고 옷을 벗겨 하대를 채우고 턱바지를 채운 뒤 어깨, 손목, 허리, 허벅지, 발목을 묶어서 고인을 안치시켜 놓고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갔죠. 유족들은 울음소리를 멈추고 보험 증서 같은 것들을 챙기더군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일은 아니었고 사망 진단서도 있었기에 그냥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입관 준비를 위해 안치실로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관 물품을 만들고 있는데 시신 냉장고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냉장고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또 하고 들리더군요. 겁이 나서 사무실로 뛰어가 같이 근무하는 선배에게 말했어요. 선배는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며 저와 함께 안치실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제가 묶어놓았던 끈이 모두 풀려 있었어요. 선배는 야,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야? 며 시신을 꺼내 눕혔어요. 그런데 시신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떠 있었죠. 다시 흔들어 봤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였어요. 다시 시신을 수습해 냉동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사무실로 도망갔죠. 다시 선배 안치실로 갔더니 선배가 소주와 오징어를 가져오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CCTV를 보니 선배가 시신 앞에서 소주를 따라 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유족에게 갔어요. 유족에게 저 진짜 사고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유족들은 끝까지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며칠 뒤 꿈에 고인이 나와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재밌다. 이거 해본 적 없는 거네? 해본 적 없는 건가?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근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어떤 차가 저한테 빵 두 번, 세 번 하고 갔어. 이제 의심스러웠어요. 어이씨. 여기다 클락션 하고 가네? 뭐지? 차가 없는데 클락션 하고 가잖아. 그럼 나한테 있다는 건데. 뭐야, 이렇게. 저 사람 뭐야? 놀래라. 아니면 고라니 튀어나왔나? 저기. 아무튼 그렇다 치죠, 뭐. 깜짝 놀랐잖아, 그것 때문에. 저기 집이 있구나. 저기 무슨 숙소 같은 게 있네. 아, 사람 눈이 많구나, 여기가. 에휴. 아니, 그래가지고, 혹시나 내가 자살을 한다고 착각해서 빵하고 간 건가? 아니면은,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인가? 근데 여기 들어와도 되는 지역인데? 그게 문제 없어요. 아무튼, 여기가 물이 원래 이 위에도 차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서 여기 보면은 땅바닥에 죽은 시체 사진, 물고기 시체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다 말라져있네. 일단은, 느낌이 지금, 일단 이야기 2개 다 했고요. 왠지 자리를 빨리 피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여기 보면. 아니, 뭐, 앉아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지. 빵빵하니까 놀래가지고 저도 이야기하다가 맥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제가. 이거 꺼도 되겠다. 꺼도 밝아. 에휴. 아니, 뭐, 낚시 하러도 많이 왔었던데, 여기. 지금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흐리네요. 아유.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뭐, 아까 막 클락션 소리 갑자기 듣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야기할 라인들이 다 끊겨버렸네. 그래도, 이런 아웃도어 하면은, 요런 일에도 잘 대응할 줄 알고, 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칠가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잘 힘들어. 아무튼 이번에 제가 생방송 한다고 했었는데 생방송이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이 심하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치즈직에서 할지 유튜브 할지는 정했어요. 생방을 제가 봐선 유튜브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오류가 이렇게 계속 나면은 일단 치즈직에서 처음에 제가 테스트 방송을 돌릴 거예요. 테스트 방송을 돌릴 건데 그거 해보고 안 되면 유튜브로 옮기고요. 치즈직에서 잘 되면은 테스트 할 때 치즈직으로 계속 하고 녹화로 유튜브를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다 유튜브,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유튜브시잖아. 오기가 더 편하니까. 근데 치즈 못 버려. 게임 방송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투시H 아까 의사 성대모사 할 때 허접하게 한번 저희의 옛날 드라마 뭐야, 닥터 아 갑자기 드라마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아까 해봤어요. 한석규 성대모사 한번 그냥 허접하게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야기 한참 무서웠는데 노잼이네요 하면서 막 끊어버리지 마시고, 가끔씩 막 성대모사 식으로 꺼낼 거예요. 특히 군대 할 때 요즘 신병 성대모사 해보고 있거든. 막 누구야, 아까 비 할 때도 성윤모 성대모사거든요. 희명수양이 엄마 한 거예요. 그냥 그거 한번 해본 거. 성윤모 성대모사로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올라갈 게 이제 군대 괴담이거든요. 다음에 올라갈 군대 괴담인데, 군대 이야기죠. 실화는 소설이죠. 소설일 거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실화 약간 그거 가지고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약간 그런 성대모사도 막 섞어가면서 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일단 제가 봐서는 오늘은 해를 보면서 엔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차에서 엔딩을 끝내버릴게요, 그냥. 전에는 맨날 해 보면서 안녕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보여드릴게. 구려요. 날씨가 너무 구려. 해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다 치우고 쓰레기 줍고 갑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는 한번 저의 시그니처 아니니까 쓰레기 줍고 가는 거. 먹는 것도 시그니처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멍청하게 반합을 놔두고 왔어. 항상 들고 오다가 한번 설거지하고 거기다 던져놓고 와버렸어요. 다음부터는 반합 한 3개씩 막 사놔야겠다. 다이소에서 3개씩 사갖고 돌려가면서 써야지 그거. 먹방을 못 해버리네.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저번에 그 뭐야 충리호 갈 때는 반합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씻고놓고 놓아버린 거야. 그 상태에서 안 꺼내버린 거야. 충리호 그때 한번 맥이 끊겨가지고 맥이 끊긴 게 아니라 그 즉석밥으로 바꿔버리니까 뭐야 고요하다. 살목줄도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막 이야기하는데 막 물고기 파닥파닥 뛰는 소리 나고 막 여기 물고기 되게 많아요. 낚시 오러 자주 왔었거든요 옛날에. 그 미니 족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낚시하러 했었죠. 요즘 이상한 성대모사 욕심이 걸려가지고 연습 중에 옛날에 게임 방송 했을 때는 성대모사 하면서 막 했었거든. 그때는 조금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똑같다는 느낌이 안 드네. 목소리가 바뀌었나봐요 그때랑. 응? 목소리가 바뀌었나봐. 안녕하세요 슈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안 되네 잘. 지금 제 귀로 듣는 거랑 마이크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랑 다를 거 아니야. 진짜 나중에 이번에 군대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몇 시야? 6시 22분이네요. 22분이에요. 쿠팡이 떠있네. 그러면 물건 다 치우고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줍고 갈게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어떤 분 낚시하러 오셨네. 그러니까 여기 낚시 오시는 분 많다니까. 오늘은 쓰레기 봉투 요걸로 그냥 쓰고 그 담을 때 넣을 거예요. 딱 봉투 채우고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은 정말 쓰레기 줍기 싫은 하루다. 날씨가 너무 구려가지고. 저기 풀숲 있는데 보이시죠? 저기도 아마 쓰레기 많을걸? 아니다. 저기 질퍽 걸릴 것 같아.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낚시하시는 분들 방해되기도 하고. 물고기 있나 이런데도? 올챙이다. 올챙이 꾸물꾸물. 올챙이 있어요, 올챙이. 꾸물꾸물. 발까지 나왔네. 봐봐. 저기 다 올챙이야. 우와, 엄청 많다. 발 빠진다. 이게 다 올챙이에요. 뭔 개구리가 이리 많아.
여기 늪지대다. 발 빠진다, 발 빠져. 도망가자, 도망가자. 안 돼. 젠장. 발 빠졌어요. 에이. 안 빠져. 얘는 모든 쓰레기가 다 막혔어요. 한바 이렇게 됐어. 신발도 봐요. 어휴, 진짜 난리 났다.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치웠어요. 꽤. 오늘의 수확물 이 정도만 가져갑시다. 손이랑 신발 다 빠져가지고 옷도 다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고, 해가 없지만 그냥 이 풍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